고냐 스토비냐 앞으로의 주가 단기적인 전망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의견까지 드리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다뤄보도록 하죠.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오늘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700선도 장중 이탈 가능성 염두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응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색깔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표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9월 19일 이후에 이게 B컷이냐 아니면 베이비 컷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만큼 민감도가 커질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표들보다도 계속 우리가 한번 엔퀘리 트레이드 이슈로 시끄럽던 흐름이 있었고 결국 우에다 가조 총재도 결국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또 한 번 엔퀘리 트레이드 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시장에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네.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악재가 다 끝났나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해결되는 측면이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또 이슈가 또 하나가 지금 군투세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대안책으로 뭐 니케이나 아니면 홍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전반적으로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음 거 해결할 게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오늘도 10가지 종목 볼 텐데요. 이화진 과장님 지난주 성적 어땠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의 투자 의견 마쳤습니다. 적중률 높은 90%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자세한 구경 들어보도록 하죠.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10개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대왕고래, 반도체, 자율주행 테마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많네요.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검색한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고요. 유한양행, 삼성 SDI, 셀트리온,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 볼게요. 이 정도면은 일단 종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오늘 나름 스코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선방한 거잖아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 버틴 거는 이 가격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세요? 결국 7만 전자가 깨지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더 빠지겠어라는 이제 심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트렌드버스에서 기사에서 나왔던 HBM3E 이쪽 진입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애초에 7월 31일 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던 약속이 결국에는 9월입니다. 9월 달은 충분히 납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또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3분기가 되었을 때 각 부품 회사들이나 뭐 이오테크니스나 아니면 제오스나 결국 매출이 인식되는 여부에 따라서 먼저 조금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디램 매출 비중의 10%는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6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기억에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CLS에서도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관련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은 먼저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진입 구간이고 매출이 이쪽에서 쌓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보다는 우리 삼성전자 쪽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충분히 오늘 가격대가 좀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다라는 거. 사실 바닥이 계속 지금 붕괴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까지 더 밀릴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어닝 쇼크에 나왔던 부분들이 지난달부터 디램 가격이 조금씩 살짝 빠지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구간이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재고가 생각보다 출하량이 많이 나왔던 게 결국에는 재고로 쌓이게 되면은 결국 비용단에 대한 3분기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생각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반도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심지어 한미 반도체마저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런 투신 자체에서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나? 아니면 피크 아웃이냐에
부분들은 최근에 세미콘 2024에서 얘기를 해왔듯이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수요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에 3분기 이 긴 조정이 한번 지나가고 나고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말 가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건다라고 했던 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가 접목된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거 되게 좋다. 여기도 접목하자라고 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의견도 좀 종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고입니까? 고입니다. 네, 고 의견 드리겠고요.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화 종목 후보 볼게요. 이번에는 유한양행입니다. 3.83% 하락 마감했는데 그 유한양행하고 삼천당제약이 네. 요즘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악재는 없는데 물론 시장이 불안해서인 것 같긴 하지만 왜 이렇게 밀립니까라는 의견 오늘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은 처음 유한양이 보통 애널리스트 목표가들이 대부분 10만 원, 11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한 회사들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 나왔었고 대부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목표가를 유지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유한양이 내년이나 내후년의 로열티 수준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급의 흐름으로 거의 14만 9천 원까지 좀 갔었는데 네. 최근엔 그런 차익 실현이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반등을 한번 나을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이번 주 이제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에스모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한양이 예전에 아스코에서 병용요법의 데이터가 아비반타와 SC랑 그리고 이제 레이저틴이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생존율도 잘 나왔고 유효성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러면서 좀 FDA 승인하면서 향후에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단독요법입니다. 렉나자 단독으로 여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경쟁사 타그리스보다 얼마만큼 데이터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부합 수준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국내든 해외든 그런 1차 치료제의 경쟁이 그만큼 폐암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더 시장에 대한 캐파를 한 번 더 믿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유한양의 좀 반등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다시 기술력을 또 인정받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주가 측면에서. 그럼 지금 최근에 유한양행이 막 15만 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네. 12만 원 선, 15만 원대 정도 네. 있잖아요. 매수해도 돼요? 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물론 지금 가격대가 아까 얘기했던 11만 목표가는 결국 FDA 이전의 목표가이고 그러면 이 이후에 FDA 승인 이후에 내년부터 렉나자 매출에 따른 로열티에 대한 밸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밸류 산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15조, 10조 폐암 치료 시장에서 타그리소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시장을 얼마만큼 뺏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밸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여기서 14만 원 가겠냐 아니면 17만 원 가겠냐는 결국 여러 밸류 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충분히 저는 타그리스보다는 우리나라 그 렉나자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1.7%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셀트리온도 생물보안법 수혜주죠. 될 수 있나요? 추후에 이제 이 회사도 CDMO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거는 수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네. 인도에서 지금 생물보안법 맞아요. 수혜주인 바이오주들이 신고가를 예. 보여준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CMO, CDMO 쪽, 바이오시밀러 쪽을 많이 눈여겨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코스피 시총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나름 빨간불을 켰어요. 네. 셀트리온은 오늘 어떻게 버틴 겁니까? 결국에는 2분기 진펜트라 매출은 아주 소폭 잡혔고 3분기 때부터 하나 둘씩 복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영국 쪽에 스테키마 관련 허가 획득도 나왔고 여기는 내년 3월에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스텔라라 바이오 자가 면역 치료제이기 때문에 성장은 북미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진펜트라가 3, 4분기 때부터 매출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렌시마 SC도 이미
유럽 쪽에서 계속 꾸준히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약가 인하에 따른 특히 메디케어 이슈가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큰 혜택을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성장성은 북미 쪽에서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법인에 따른 원가 생산성 절감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만회가 됐고 이게 3분기 실적은 2분기와 다르게 대폭 성장하는 추세로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라면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참 너무 안 갔습니다. 네. 이번에 제약바이오 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고의견 네, 맞습니다. 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파라텍 볼게요. 결국 상한가 마감을 지켜냈습니다. 그 파라텍도 소방 설비로 인해서 맞아요.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 오늘 보니까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스프링클러가 와우. 있습니다. 파라텍도 그렇게 연관된 겁니까? 네, 이게 클린룸 관련 뭐 제조 설비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소방 관련 물론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거는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합 대책에 따른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사실 크게 빨리 올라가는 흐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테마는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오늘 향후에 세론에 대한 이슈가 있고 물론 계속 전기차 화재 건수가 이슈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름 시즌이 끝나가고 가을이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나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정부 대책도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한번 수급의 현상들이 이게 최근에 2주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마주가 지금 거의 하루에 거의 한두 개씩 계속 나올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음 주에 아까 고용 지표 데이터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테마주가 식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스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라텍은 스톱이다. 그럼 오늘 같은 테마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들은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네. 뭐 2차 전지가 부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수급이 뺏겼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고체 배터리로 돌아올 가능성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대안책이고 네. 전고체는 향후에 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관련 전고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농화성이 처음에는 테마로 움직였고 최근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6년, 27년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은 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저기 상용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입장에서도 LG 엔솔이 물론 자꾸 지연되고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그럼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BMW나 스텔란티스 그리고 최근에 포르쉐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테스트를 지금 양산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전고체를 길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쪽에 오히려 의견 좋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깨진 퓨런티어 볼게요. 23%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딱 동시효과 들어가기 3분 전부터 막 매도하면서 상한가가 풀렸는데 자율주행 테마로 간 거잖아요. 네. 그 테슬라 자율주행 이야기 그리고 10월에는 로보택시 이야기 자율주행 테마가 이번에 좀 강한 힘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이 역시도 여러 테마주 중에 하나로 순환매입니까? 테마의 순환매라 전 지금 당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FSD 관련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에 사실 뭐 이게 프론티어의 직접적인 수혜는 아닙니다.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물론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모 회사고 그리고 MC넥스나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쪽에 이제 그게 수혜는 맞습니다만은 물론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대부분 넥서치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어 왔고 우리가 계속 뭐 정책 모멘텀으로 주가 반등한다라고 하지만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계속 올랐다가 빠지고 하면서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AI나 로봇도 그렇게 흐름을 보여왔던 것처럼 결국 숫자를 이제 보여줄 시기가 이런 모멘텀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프론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장비라는 게 결국에는 레벨 2단계에서 레벨 3단계로 가야 그 카메라 대수가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지금 현대차 작년 말부터 나왔던 게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레벨 3단계가 가야 할 피런티 입장에서는 카메라 그 대수가 다 7대에서 10대, 10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적어도 한 30-40%에 대한 성장을 말하는 건데 그 30-40% 성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밸류가 낮아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런티어는 스탑입니다.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고냐 스톱이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가 많았는데요. 보시죠. 셀름에도 파라텍 퓨런티어만 스톱이고 나머지 7개 종목은 고 의견입니다. 여기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이유는요? 베스트인 이유는? 가스공사는 너무 많이 했고요. 네. 셀트리온은 이렇게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하반기는 CDMO랑 바이오 시밀러 쪽은 조금 확실히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기세는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알트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번 9월달 한번 크게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플레이로 노려볼 수는 있지만은 셀트리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이 조금 기대감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DMO와 바이오 시밀러는 그래도 포트에 적어도 조금씩은 담아가는 방법으로 한다라면은 베스트 종목으로 뽑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무언가 목표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단기입니까? 중장기입니까?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로요? 네. 만약에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진펜트라 비중이 좀 높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렌시마 SC도 유럽 쪽에서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일본 쪽도 데이터가 최근에 좀 잘 나온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년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까지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